여러분, 혹시 75세가 넘으면 건강이 내리막길로 접어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30년간 노화와 장수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에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직접 만나고 관찰한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서 확인한 명확한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짜증도 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정반대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밥맛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어지는 그런 변화 말이죠. 저는 서민우라고 합니다. 30년간 노화와 장수의 비밀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제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78세 때까지만 해도 허리도 아프고 기력도 없으셨는데 79세부터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아침 산책을 시작하시고 이웃들과 자주 만나시고 표정도 밝아지셨죠. 그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장수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세 이후에 특정한 신호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85세, 9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신다는 겁니다. 그 신호가 뭐냐고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5가지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린 분들은 이후 10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반대로 이 신호를 놓친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검진 수치나 복잡한 검사 결과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변화들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느낌, 마음의 상태, 배변 패턴, 사람과의 대화, 감사함의 빈도. 이 5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장수 체질로 넘어가고 계신 겁니다. 아직 못 느끼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는 지난 30년간 1000명이 넘는 장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패턴을 따라간 분들은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명확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원리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75세 이후에 나타나는 장수 신호 5가지, 그리고 그 신호를 여러분의 몸에서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몸에서 뭔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에요.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관찰해온 분 중에 77세 정문우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70세 넘어서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 짜증이 너무 많이 났다고 하셨어요. 가족들한테도 화를 자주 내게 되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무겁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5세를 넘기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대요. 어느 날 아침에 알람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그냥 그날 하루만 그런가 했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렇더래요.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이 저절로 준비가 된 것처럼 편안하게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또 다른 변화가 왔답니다. 아침에 햇빛이 눈에 들어올 때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지더래요. 예전에는 그냥 밝다는 느낌만 들었는데 이제는 햇빛이 따뜻하고 고맙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엊그제 통화도 안 했던 오랜 친구한테 괜히 전화가 하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고 통화를 끊고 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랍니다. 식사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었는데 요즘은 밥이 정말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뭘 바꾼 것도 아닌데 같은 반찬인데도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배변도 신기하게 일정해졌대요.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게 되고 배도 편안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는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더래요. 손주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웃으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같은 말을 반복해도 짜증나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몸과 마음이 장수 흐름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신호였거든요. 정문호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수 체질로 바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문호님도 사실은 작은 습관들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아침에 5분이라도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고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일찍 끄고 주무셨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정문호님처럼 75세 이후에도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올 5가지 신호를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가 80세 이후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정문호님은 지금 82세인데 여전히 건강하시고 활력이 넘치십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인데도 이런 신호를 놓친 분들은 훨씬 더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지키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수 체질의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장수와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아침입니다.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은 생체 리듬이 안정된 신호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을 못 잔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건 잠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밤에 6시간을 자더라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면 그게 바로 좋은 수면이에요. 한국장수연구센터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기상이 면역 흐름과 대사 안정에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분들의 혈압과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만난 76세 노한빈님은 자연기상이 시작된 뒤 낮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졸렸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취침 전에 밝은 빛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특히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알람을 여러 번 맞추는 건 오히려 리듬을 흐트러뜨린다는 겁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은 요즘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개운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피곤한가요? 두 번째 신호는 마음이 전보다 더 차분해지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덜 흔들리는 마음은 뇌 기능이 안정됐다는 증거예요. 젊을 때는 감정 기복이 큰 게 당연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노화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한국심리노화지원센터에서는 평온한 정서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80세 이성훈님은 예전에는 화가 치밀던 상황에서도 요즘은 미소가 먼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가 말을 안 듣거나 배우자가 잔소리를 해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성격이 좋아진 게 아니라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이 성숙해진 거예요. 감사 한 줄을 기록하거나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하루에 딱 한 번, 자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다만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불안이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가 날 땐 화를 내셔도 괜찮아요. 다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예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나요? 더 평온해지셨나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매일 규칙적인 배변입니다. 장 기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건강 신호거든요. 많은 분들이 변비나 설사로 고생하시는데 장이 건강하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한국장내환경회에서는 규칙적 배변이 체내 염증을 낮추고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9세 방윤정님은 변색이 밝아지고 배가 편안해지면서 생활 리듬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했는데 요즘은 아침 화장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배변 후에 몸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채소와 발효식품을 자주 먹고 수분을 보충하고 짧은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특히 아침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큰 도움이 돼요. 강한 자극에 보조제를 남발하면 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장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극보다는 부드러운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배변 상태가 어땠나요? 편안하셨나요? 네 번째 신호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대화 욕구가 살아나는 것은 뇌의 활력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나이가 들면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대화가 즐거워진다면 그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국내 상호소통 연구소에 따르면 정기적 대화만으로도 기억력 저하가 늦춰진다고 합니다. 82세 장영수님은 친구와 10분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기분이 밝아진다고 하셨어요. 아무 내용 없는 이야기라도 누군가 목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뇌에 큰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누군가와 5분이라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거나 이웃과 잠깐 인사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지나치게 늘리면 생활 흐름이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운 대화 상대는 누구인가요? 얼마나 자주 통화하시나요? 다섯 번째 신호는 사소한 순간에도 감사함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 감정은 스트레스 조절과 심박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젊을 때는 큰일에만 감사했다면 나이 들면서 작은 일상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건 정서적으로 성숙해진 증거예요. 한국정서균형센터에서는 감사 빈도가 높은 시니어의 뇌 안정도가 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86세 조가람님은 아침 공기만 맡아도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밥상에 놓인 따뜻한 국, 손주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 이런 작은 것들이 전부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하루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루에 한 가지 감사를 기록하거나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지 감사는 감정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기록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아침 햇빛이었나요? 따뜻한 밥이었나요? 아니면 가족의 목소리였나요? 이제 이 신호들을 더 깊이 활용하는 생활 실천법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하루 리듬을 고정하는 겁니다. 몸은 일정한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할 때 가장 편안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몸이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자동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잠드는 것도 전부 수월해지는 거예요. 주말과 평일의 시간차가 크면 리듬이 금방 흔들리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주무시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느라 힘들어지거든요. 기상과 식사와 산책 시간을 가볍게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30분 정도 차이는 괜찮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루 중 가장 규칙적으로 유지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맞춰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 이완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짧은 감정 이완은 뇌의 피로를 줄여서 오래가는 활력에 도움이 돼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지치거든요. 하루에 딱 5분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긍정으로 바꾸려 하면 부담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인정하시고 그냥 잠깐 숨만 천천히 쉬어보세요. 3분 호흡이나 느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좋은 이완입니다. 요즘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편안하신가요? 세 번째는 장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회복 능력이 있거든요. 80세든 90세든 장 건강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접시를 추가하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장에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장 건강에 최고예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속을 편하게 해주나요? 그 음식을 자주 드시면 됩니다. 몸이 원하는 걸 먹는 게 제일 좋은 식습관이에요. 네 번째는 대화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짧은 대화라도 자주 하다 보면 정서 흐름이 안정되거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혼자만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마음이 쉽게 가라앉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거나 동네에서 얼굴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부 묻고 날씨 이야기하고 밥 먹었냐고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연락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감사 감각을 키우는 작은 습관입니다. 감사 감정은 나이를 먹어도 계속 자라는 능력이에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매일 억지로 여러 개를 적으면 금방 지치니까 딱 한 가지 감사한 순간만 기록하세요. 노트에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 마음에 남은 따뜻한 순간이 하나 있으신가요? 그걸 잠들기 전에 떠올려 보세요. 여섯 번째는 햇빛을 규칙적으로 쬐는 겁니다.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를 맞추고 기분을 밝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돼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좋아지는 물질이 나옵니다. 하루에 15분만 밖에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산책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햇빛만 쬐어도 효과가 있어요. 흐린 날에도 창가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어요. 구름 사이로도 햇빛은 들어오거든요.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합니다. 오전 10시 전에 햇빛을 받으면 밤에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져요. 요즘 햇빛을 얼마나 자주 보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에 창문을 열고 5분만이라도 햇빛을 쬐어보세요. 일곱 번째는 가벼운 움직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나이 들면 근육이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몸이 뻣뻣해지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가볍게 팔다리를 펴보세요. 그리고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움직이고 계신가요? 지금보다 딱 5분만 더 움직여보세요. 여덟 번째는 잠들기 전 편안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취침 전 1시간은 밝은 빛을 피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몸이 잠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죠.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조심하세요. 스마트폰 화면의 밝은 빛이 뇌를 깨우기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폰을 내려놓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요즘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게 편안한 잠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홉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몸은 여전히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장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를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부담이 되니까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식사할 때마다 물 한 잔, 화장실 다녀온 후에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오늘부터 물 한 잔씩 더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10번째는 긍정적인 자극을 찾는 겁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꽃을 키우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퍼즐을 맞추거나 손주와 함께 색칠 공부를 하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이에요. 요즘 인터넷으로 새로운 요리법을 찾아보거나 옛날 노래를 찾아 듣는 것도 좋은 자극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관심이 가시나요? 그 관심을 조금 더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은 75세 이후에 나타나는 장수 신호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아침, 차분해진 마음, 규칙적인 배변, 즐거워진 대화, 그리고 감사함이 생기는 순간들이었죠. 잘못 관리하면 나이 들며 생기는 불편함이 더 커지고 감정과 생활 리듬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불안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대화도 귀찮아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신호를 잘 활용하면 수면이 편해지고 장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마음은 더 차분하고 사람 관계는 따뜻해지면서 이후의 1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하루가 가볍게 시작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감사한 순간 한 가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크게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햇빛이 따뜻했다든지, 밥이 맛있었다든지, 누군가가 웃어줬다든지 그런 작은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의 활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유지하는 생활 리듬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부터 저녁 습관까지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5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